손님은 정말 미친 듯이 늘었는데 이상하게 돈은 더 안 벌리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엄청난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강원랜드의 이 기묘한 역설.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뭐 숫자를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. 무려 484%. 2024년 딱 1년 동안 강원랜드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난 수치인데요. 와, 거의 5배가 불어난 셈이죠.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, 바로 K-히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K-팝, K-드라마, 이런 한류에 열광하는 전 세계 팬들을 타겟으로 한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거죠. 자, 겉으로 보기에는요, 이건 뭐 완벽한 대성공이죠.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? 자, 바로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, 성장의 역설이 등장합니다. 이 눈부신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요,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. 아니,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방문객이 이렇게까지 막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도 같이 쭉쭉 올라야 정상 아니겠어요? 그런데 현실은요? 정반대였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돈을 팍팍 쓰는 VIP 고객들, 이분들의 1인당 소비액은 15%나 늘었습니다. 아주 좋죠? 그런데 문제는 훨씬 더 수가 많은 새로운 일반 방문객들이에요. 이분들의 지출은 오히려 8%나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평균을 내보니까 전체 성장은 고작 5%에 그친 거죠.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네, 바로 이걸 성장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손님의 양은 폭발했는데 정작 중요한 질,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소비액은 거꾸로 가버리는 현상이죠. 이게 바로 강원랜드가 딱 마주했던 딜레마.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없는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.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역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? 의외로 해답은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. 강원랜드를 찾는 손님이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종류라는 걸 깨달은 거죠. 바로 하이롤러와 K팬, 이 두 그룹입니다. 이 두 그룹은요, 그냥 성향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. 한쪽은요, 전통적인 VIP 하이롤러들. 이분들은 오직 고액 게임 딱 하나만 보고 오는 겁니다. 높은 베팅 한도, 남들이 못 누리는 특별 대우, 이게 전부죠. 자, 반면에 새로 유입된 K컬처 팬들은요. 이 사람들은 카지노 하러 온 게 아니에요. 콘서트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말 그대로 경험을 사러 온 거죠. 카지노는 그냥 수많은 즐길거리 중 하나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. 실제로 당시 강원랜드 전략 제안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정말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죠. 새로운 대중 방문객은 카지노가 아닌 경험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. 하나의 전략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건 실패가 예정된 길이다. 바로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. 답은 명확해졌습니다. 두 종류의 고객이 있으니 두 개의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. 즉, 타겟에 맞춰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. 더 이상 카지노라는 하나의 틀에 모두를 끼워 맞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전략, 바로 K컬처 팬들을 사로잡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카지노 옆에 뭐 구경거리 몇 개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K-팝, K-드라마를 주제로 한 특별한 이벤트를 계속 열고요. 고급 스파나 웰니스 시설도 만들고 또 맛집이랑 쇼핑 경험도 대폭 늘리는 거죠. 심지어는 MIC, 그러니까 국제회의나 전시회 같은 것까지 유치해서 카지노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와서 돈을 쓰고 즐길 수 있는 완벽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진짜 캐시카우인 VIP 하이롤러들은 어떻게 할까요? 절대 놓치면 안 되죠. 이분들을 위해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더 강화된 전략을 씁니다. 다른 나라 경쟁 카지노들처럼 베팅 한도를 확 올려주고요. 심지어 전용기 같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손님입니다. 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. 여기에 개인별로 딱 맞춘 보상 프로그램, 그리고 해외 VIP 전문 에이전시와의 협력까지 강화해서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두 가지 전략,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은요,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.
이건 강원랜드의 미래, 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더 큰 그림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최종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카지노가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 리조트, 즉 IR이 되는 겁니다. 도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, 연인, 비즈니스 여행객까지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의 완전한 진화죠. 미래의 진짜 승부처는 룰렛 테이블 위가 아니라 바로 이 총체적인 경험에 있다는 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2030년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. 2026년에는 VIP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27년에는 K컬처 복합단지를 열고 그 다음해에는 럭셔리 스파 리조트를 완공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죠.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아주 정교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바로 지금 같은 시대에 말이죠. 한 기업이 과거의 성공 공식, 즉 자신의 핵심 제품을 넘어서서 경험 그 자체를 소비하려는 새로운 세대의 마음을 과연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? 강원랜드의 이 거대한 도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미래 비즈니스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